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차죠. 쌍용 자동차 신형 코란도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앞모습이나 전체적인 옆 형상이 티볼리와 되게 유사한 디자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코란도를 만들면서 낮고 넓은 차체 사이즈의 형상화, 디자인 특징을 따랐다고 하는데요. 활동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명 SUV 스타일에 맞게 꾸민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전면부인데요. 크롬 그릴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하게 가로줄무늬 선을 많이 입체적으로 넣은 모습인데요. 그게 조잡하거나 과하거나 저렴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세련되면서도 일체감이 아주 돋보이는 전면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아무래도 좀 각을 살린 코란도만의 그 강인함을 상징하겠죠. 각을 살린 캐릭터 라인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차 대비 쌍용차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아주 차별화된 포인트로 손색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램프를 감싸면서 트렁크 가운데를 오목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 형태의 액세서리를 비롯해서 가운데 커다랗게 잡고 있는 코란도 배지, 그 다음에 트렁크 범퍼 아래쪽에도 살짝 주름을 쳐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이런 모든 부분의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우직하고 듬직해 보인다는 인상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세세한 요소가 하나하나 맞물리고 조합을 이룬 건데, 코란도라는 이름이 주는 강인한 모습을 외관에서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램프류는 LED로 꾸며져 있는데요. 방향지시 등을 비롯해서 안개등까지 전부 고휘도 LED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태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방향지시 등을 범퍼 아래쪽으로 내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일램프 기능은 딱 제동등의 역할만 해내고, 그 밑에 후진등과 방향지시 등의 역할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요즘 트렌드에 잘 맞춘 듯한 모습이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와서 차를 살펴보면 모든 게 바뀐 새 차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 형상은 상대적으로 수직적인 구조를 많이 띠고 있어서 그런지 차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좁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쌍용차도 염두에 두고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소를 살펴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우선 송풍구 라인을 가운데로 길게 흐르는 이 크롬 도금의 라인도 그렇고요. 크롬 도금이나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많이 사용한 듯한 느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속 레버 주변도 그렇고요. 솔직히 이런 버튼류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런 버튼들은 기존 티볼리나 렉스턴에서 보던 버튼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돌리고 누르고 창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과정에서의 촉감, 그리고 조작감이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조작을 하면서 확실히 한 체급 위의 차를 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받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인데요. 타공을 비롯해서 안쪽에 패들 시프트 디자인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상품성을 많이 높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내에 딱 왔을 때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쌍용차는 이 부분을 블레이즈 콕핏이라고 명명했는데요. 10인치가 훨씬 넘어가죠. 엄청나게 큰 풀 디지털 계기판은 그래픽 요소도 훌륭하고요. 간단한 스티어링 휠 조작만으로도 정말 많은 정보가 일목요연하고 화려하게 비춰집니다. 아무래도 눈길을 사로잡는 요소 중에 하나이자 코란도를 운전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표현이 되고요.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각 패널들 안에 입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명이었는데요. 안쪽으로 되게 입체적으로 조명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차들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고급스럽고 신기한 매력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야간 운전할 때 분위기를 잡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쌍용차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인피니티 무드 등이라고 해서 무려 34가지의 컬러 조합으로 실내 분위기를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차들은 기능 외에도 감성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시선을 사로잡는 기능에서는 분명 이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요. 경쟁차와 비교해서도 어디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고요. 머리 윗 공간, 무릎 공간, 평균 이상값을 해내는 정도의 만족할 만한 공간을 보여줬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광활했습니다. 500리터가 훌쩍 넘어가고요. 기본 공간이 말이죠.
쌍용차 말에 의하면 골프백 4개와 여분의 보스턴백을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트렁크 공간은 눈으로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였고요. 곳곳에 알찬 자투리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 활용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성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1.6L 디젤 엔진을 넣어서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33kgm를 발휘합니다. 우선 나가는 감각은 예전 흔히 이 엔진을 많이 사용했었죠. 코란도 뿐만 아니라 다른 쌍용차 느낌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전혀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적당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크게 답답하거나 뭔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을 수 없고요. 고속 크루징에서 장거리 고속주행을 달릴 때는 엔진의 회전 질감이 아주 부드럽게 반응을 하면서 가솔린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을 정도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편안한 주행을 이어나갈 때 그냥 속도에 맞춰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해 나갈 때는 상당히 차가 좋아요. 매우 좋고, 특히 막 모나거나 어디 하나 딱 특출나게 강조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조화를 잘 맞춘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 없이, 피로도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도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아무래도 저속과 중속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의 감각은 매우 경쾌하게 잘 뻗어나간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차의 크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묵직하지 않을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스로틀을 밟는 양만큼 차는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서스펜션 세팅도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당하면서도 도로의 요철을 잘 걸러내는 듯한 느낌을 보였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초반 가속에서는 디젤차 특유의 소리가 조금 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중속, 고속 영역에 도달했을 때는 상당히 정제되어 있으면서도 엔진 회전 질감이 부드럽게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잘 받았고요. 그게 운전 감각에서도 여실히 느껴집니다. 일상 도심에서의 편한 주행을 이어나갈 때도 차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잘 받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을 비롯해서 변속기의 매칭도 평균 이상값 그 정도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도시명 SUV가 갖춰야 하는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감각이 일품입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신형다운, 그리고 쌍용차가 오랜 시간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인 만큼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차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승 코스가 송도에서 영종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굽이치는 와인딩이나 고갯길에서의 코스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핸들링이 어떻고, 차체 강성이 어떻고, 하체 세팅, 서스펜션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속주행에서의, 그 다음에 크루징에서의 감각을 표현하자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웬만큼 잘 세팅되어 있는 세단을 타는 것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모난 곳 없이 평균 이상값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차가 신형 코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형 코란도로 오면서 아무래도 차급을 생각해서인지 쌍용차는 많은 부분에서 정숙성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흡차음제를 비롯해 바닥소음 부분에서도 풍절음 많이 잡았다고 해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점을 이뤄냈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힘들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고속주행에서의 만족감이 매우 뛰어났고요. 생각보다 풍절음이나 바닥소음 같은 귀에 거슬리는 듯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쌍용차가 정말 8년 만에 내놓은 신차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코란도에는 운전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꽤 앙증맞은 동그란 다이얼이 변속 레버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윈터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하거나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는 조금 더 스로틀 반응이 예민해지는다는 정도가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형 코란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인데요. 딥 컨트롤이라고 쌍용차는 명명했습니다.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정 속도를 유지한 다음에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하면 알아서 스티어링의 휠을 꺾으면서 제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성도 부분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거 스티어링을 꺾을 때 운전자가 당황할 만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 분명히 상품성에서는 만족도가 있고 소비자로서는 꽤 좋은
기술이지 않을까,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게 소비자로서는 꽤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한참 하고 왔는데요. 초반 가속은 디젤차 특유의 소리라든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크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중속 고속 영역에 들어가서는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잘 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엔진 회전의 그 질감이 고속 영역에서 굉장히 여유로우면서도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에서 저속에서는 좀 더 경쾌함에 초점을 뒀다면 고속에서는 크루징에 최적화된 여유로운 주행 감각이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막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모난 곳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값 이상을 잘 해내면서 특히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6단 자동 변속기의 변속 타이밍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조합이 꽤 잘 어울리면서도 차를 컨트롤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평균 이상값을 잘 해내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신형 코란도와 함께 시승을 마쳤는데요. 우선 담대하면서도 강인한 외관 디자인이 처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거친 실내 인테리어와 무엇보다도 이 계기판에 대한 만족감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버튼의 조작 감각, 고급스러운 감각 등이 상품성을 정말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듯한 생각을 받았습니다. 주행 질감에서의 부분은 크게 강렬하게 와닿거나 그렇다고 아주 실망스럽지 않았고요. 딱 평균값을 잘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운전의 감각,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 시야를 봤을 때는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정말 쉽게 차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인 감각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형 코란도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2,200만원대의 기본형과 2,500만원대의 중간 트림, 그리고 2,800만원대의 상위 레벨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동 변속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초반 스타트 가격을 많이 낮췄고요. 경쟁차종 대비 옵션의 양을 늘려서 아무래도 소비자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